네, 반갑습니다. 이경주 TV고요. 2021년 3월 26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프라이데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7시 33분이고요. 그 HLB 뭐 조그만 재료가 또 하나 나왔는데 뭐 그래도 재료가 나왔으니까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안 살펴보면 또 서운하죠. 예. 또 완전 관해 성공얘기 또 나왔습니다. 예, 완전 관해. 예, 물론 좋은 소식인데 뭐 뻑하면 완전 관해됐대. 자, HLB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기존의 간암, 폐암 등에 이어서 이거 침샘암이라고도 부른대요. 선양낭성암에서도 완전 관해 사례가 보고되며 블록버스터급 약물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렇습니다. 흔히 침샘암으로 불리는 선양낭성암은 미국에서 매년 200건 이상이 발생하는 이게 좀 희귀병인데 이게 참 뭐랄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는 그 희귀병 그러니까 희귀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거는 좀 시장 규모가 아무래도 작아요. 말 그대로 희귀하다. 잘 안 걸리는 병, 희귀병, 그죠? 그보다 정말 큰 돈이 되려면 사실은 이게 만성 질환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게 이제 하면은 더 돈이 되는데 예? 어쨌든 아무런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제가 없고 리보사나딥은 지난 2월 2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금 더 볼게요. HLB 자회사 엘레바는 당초 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선양낭성암 임상 2상을 계획했으나 지난해 3월 첫 환자를 등록한 이후 11월에 환자 등록 목표를 조기 달성해 임상 규모를 72명으로 확대했대요. 최근 환자 모집률은 90%를 넘어섰다. 이번에 선양낭성암에 대해서 완전 관해 사례가 관찰됨에 따라 임상 시험이 끝나면 FDA 그렇죠. FDA 신약 승인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NDA 거기에도 아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겁니다. 리보세라닙은 최근 미국 암학회 거기서 발행하는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서 캄렘리주맙 이건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것과 변형 섞어서 쓰는 요법으로 간암, 폐암, 위암, 식도암, 뇌종양, 교모세포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뇌종양까지 10개 암종 15개 이상의 적응증에서 완전 관해 사례가 보고된 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약 자체는 첫째 나쁜 약이 아닌데 선양낭성암에서도 완전 관해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임상 결과에 어깨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 마지막이네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HLB는 리보세라닙에 대해 지난 2017년 6월 오래됐죠. 2017년 6월 위암으로 희귀 의약품을 지정받고 위암 3, 4차 치료제 NDA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18개월이 넘도록 지금 준비 중이에요. NDA로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그리고 대장암 3차 치료제인 임상 2상 위암 2차 치료제로서 임상 2상도 진행 중이고 미국의 자회사 있죠.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이거는 교모세포종 그 일종의 뇌종양인데 뇌종양 중에서도 아주 악성이라고 그랬어요. 교모세포종 임상 2상 ITI 1000 이것을 진행 중으로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 역량을 확장 중이다. 이게 참 좋아.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 역량을 확장 중이다. 파이프라인은 참 좋아요. 파이프라인은 좋은데 하루빨리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NDA 그 신청 소식이 날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신청한다고 100%다 승인되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 똥이든 된장이든 신청을 해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그 좀 주가를 보면 일단은 좀 그 0.00% 그냥 보합으로 끝났네요. 41,100원 제자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5일선이잖아요. 5일선인데 이거를 그냥 제가 눈이 얘기하지만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61선을 121선을 그냥 시원하게 그냥 뚫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쳐맞고 내려오네요. 흘러내리네요. 그래서 오늘도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어요. 윗꼬리. 그래서 42,000원이 고가 2.19% 그러다 결국에 밀려가지고 그냥 뭐 보합으로 끝나버렸는데 아쉽습니다. 뭔가 좀 강력한 호재 한 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지금 좋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그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증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좋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껄쩍지근하다. 껄쩍지근하다.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꾸 처맞고 밀려오는 게 일단 그래서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동향 수급이야 뭐 별 큰 차이 변동사항이 없을 거예요. 평소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왜 이렇게 느리냐? 빨리빨리 좀 나와라. 예, 제가 그 이 PC를 일을 하도 많이 시켰더니 얘가 힘들어 해갖고요. 예, 오늘 3월 26일이죠. 예, 그래서 거래량이 46만 9천 주 정도 되고, 예, 또 나왔네. 46만 9천 주 정도 되고, 개인이 조금 들어왔네요. 찔끔. 외국인 팔았네요. 기관 또 좀 팔고. 아,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 정도라면 뭐 양호하다. 예? 양호하다. 그래서 오늘 그 JP 모건에서 또 살짝 좀 11,000주 뭐 이렇게 조금 매도를 했네요. 예, 그리고 뭐 신한투자 예, 여전히 이직거래 하고 있고 삼성증권 그렇죠. 안 하면 서운하죠. 또 여전히 이직거래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크게 크게 아까 완전 관해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크게 뭔가 주가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칠 만한 재료는 아직은 없네요. 오늘도 역시 없고 거래량도 좀 미미하고 예, 좀 약간 좀 지루한 장세입니다. 지루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아 그리고요 제가 이거 좀 높아심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요즘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제 말을 혹시 오해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높아심이에요. 어디까지는 높아심.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희귀의약품이다 이거. 그리고 희귀병 중에 하나다. 선양낭성암이. 그래서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만성 질환 쪽 관련된 치료제가 더 돈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HLB는 지금 파이프라인들이 다 별 볼 일이 없고 다 돈도 안 되는 것들 투성이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파이프라인만 놓고 보면은 아 왜 이게 별 볼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간암 위암 우리나라 위암 환자가 몇 명인데 도대체 간암 환자가 몇 명이고 또 그죠? 대장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왜 별 볼 일 없어 그죠? 절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별 종목도 개별 종목이지만 예? 제가 뭐 지난 시간 선박과 뭐 그 하늘의 날씨 바다 날씨를 뭐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증시 전체적인 흐름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보니까 1.09% 상승을 해서 3,000선은 넘었네요. 3,04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956포인트 0.18% 그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봐야겠죠. 우리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성장주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다우보다는 나스닥을 봐야 돼요. 나스닥이 오늘 12,977포인트로 좀 올랐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금리 불안은 빙산의 일각이다. 복합 악재가 대기하고 있다. 좀 안 좋은 우울한 얘기네. 그리고 그나마 좀 반가운 거는 돌아온 외국인 3040선 회복 이거 잠깐 눌러볼까요? 돌아왔대요. 여기 보면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로 장을 마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별로 외국인이 2,9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순매수. 그래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고 기관도 1,243억 매수 우위로 나타났다. 개인이 좀 순매도해서 차익 실현 4,187억을 순매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대부분이 상승을 했는데 운수창고 많이 올랐네요. 5.97% 가장 크게 올랐고요. 예,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7% 상승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예, 아까 얘기했죠. 956포인트 마감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약해졌대요. 약해지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개인이 1396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900억 1000억이 안 되네요. 429억 순매도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아까 그게 좀 뭔 얘기인지 좀 볼까요? 아까 여기 뭐 복합 악재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제가 모르는 또 악재가 또 있나? 그건 아닌데. 아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불안 재부각 지정학적 불안 글쎄 이게 근데 무슨 네, 다음 주 주요 일정과 이슈, 증시 영향까지 잠깐만요 짚어보는 소리 좀 조용히 해 너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잠깐만요
일단 저도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 제약 바이오주는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직격탄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리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면 70%가 넘어섰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건 좋죠. 경기 지표 개선 등과 맞물려 인플레이션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시적인 숨고르기 차원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미국 내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그렇죠. 또 증세 이슈가 있죠.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채권 시장 수급 측면에서의 부담 완화도 기대가 된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좀 있다. 금리 급등세 진정이 됐죠. 진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국외 증시는 이렇다 할 큰 반응을 보이지 못했죠. 시장이 금리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글쎄요, 이거는 그 비관주의자, 부정론자들이 뭔가 항상 이런 걸 찾죠. 거리를. 근거를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했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좀 다시 봉쇄 들어갔죠. 유럽이. 그리고 미중 갈등 이거는 뭐 옛날부터 언제는 뭐 안 그랬나요? 미중 갈등은 맞물린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요거 유럽의 재봉쇄 조치 이건 저도 좀 동의를 해요 어느 정도. 근데 미중 갈등과 맞물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 이건 좀 아니다. 이건 너무 아니다. 그리고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성장 불균형 등에 따른 우려감 이것도 뭐 맨날 하던 얘기 맨날 떠르는 얘기.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의구심으로 재차 확대. 그렇죠. 뭐 미연준에서 얼마 전 FOMC 회의에서 경제 성장률을 6.5%로 잡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 과연 진짜 그게 되겠냐. 여기에 더해 본격적인 미국 내증세 논의, 증세 논의, 그렇죠. 요거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증세 논의도 왜 이래? 증세 논의도 시장의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뭐 굉장히 뭐 복합적인 뭐 대기하고 있는 엄청난 악재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저는 최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추이를 보면 3월 17일 1.63%부터 시작해갖고 최고 1.74%까지 올랐네요. 3월 19일날 그러다 진정이 되고 있어요. 진짜 23일날 1.63%로 떨어졌다가 1.62% 그러다가 다시 25일날 1.63%로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런데 요거는 뭐 금리는 뭐 당분간은 뭐 이렇게 좀 옆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이게 좀 진정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물론 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뭐 그 HLB 뭐 크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